월 30만 원이면 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임입니다. 올해 66. 이건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어떻게 상품이 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문상객들이 떠난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들 민석이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때 난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고 무서웠거든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게 내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이사 간 건 남편 49제가 끝난 다음 주였습니다. 32평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깨끗한 신혼집이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작은 방이 어머님 방이에요. 짐 풀고 편하게 쉬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손자 유찬이가 내 무릎에 앉아 깔깔거리며 웃었죠. 할미 왔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손주 보며 살면 외롭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가 화장을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유찬이 어린이집 등원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침만이요. 정말. 아침만.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게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손주인데. 어서 가봐.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땐 이미 계산이 끝난 후였던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회의가. 어머님,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나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손주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게 뭐 대수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시사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부엌에서 유찬이 밥을 말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하이힐을 신으며 말했죠. 어머님, 유찬이 밥은 찬물로 말아주세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응, 찬물? 네, 따뜻하면 입천장 데인데요. 그리고 물 많이 말아주시면 안 먹어요. 딱 3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찬물. 3숟가락.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더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유찬이 옷은 이거 말고 저 파란색 집업으로 입혀주세요. 요즘 유치원 친구들 다 명품 입고 온대요. 양말은 발목 양말이요. 긴 양말 싫어해요. 신발끈 꼭 2번 묶어주세요. 1번 묶으면 풀려요. 물통은 꼭 미지근한 물로 채워주세요. 차가우면 안 마셔요. 가방에 손수건 2장 넣어주시고 여벌 옷도 챙겨주세요. 어린이집 가는 길에 편의점 가면 안 돼요. 사탕 사달라고 할 거예요.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내 귓속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지시를 받는 누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찬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낮잠을 재운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대학 동창 5명이 모인 청춘은 지금부터라는 방이었죠. 메시지가 한 개 떠 있었습니다. 순자. 얘들아,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 애 봐주는 시어머니한테 일당 10만 원씩 준대. 우린 공짜로 봐줬는데 일당 1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영희. 맞아. 요즘은 그게 맞는 거래. 가족이라도 노동은 노동이잖아. 미숙. 그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몰랐잖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유찬이의 잠꼬대 소리만 작게 들렸죠.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진 방 안은 너무 어두웠죠. 일당 10만 원. 내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유찬이 아침 준비. 7시 반에 어린이집 등원. 오후 3시에 하원. 저녁 6시까지 함께. 하루 약 8시간? 일주일이면 50시간 넘게. 만약 이게 일이라면, 만약 내가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족인데, 손주인데.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넌 뭐야? 가족은 공짜로 부려도 되는 존재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공짜로 살고 있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아직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곧 나에게 진짜 모욕을 안겨줄 거라는 것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머리도 대충 묶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유찬이가 낮잠을 자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 목소리.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사람처럼. 떨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파일 속에 A4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파일을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스르르. 그 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나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 제목이 보였죠. 육아보조 업무 협약서. 협약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니?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화난 미소였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조. 업무 범위. 손자 유찬만 4세의 아침 식사 준비 및 급식.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오후 3시에서 6시 보육 업무. 간단한 간식 준비. 제2조. 근무 시간. 평일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6시. 주말 제외. 제3조. 보수. 월 30만 원 매월 말일 지급. 제4조. 특이사항. 업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쌍방협회. 계약 해지 시 2주 전 통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업무 범위. 근무 시간. 보수. 내가 직원입니까? 어머님, 수진이가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요. 가족이라도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경계. 그래야 서로 편하고, 나중에 오해도 없고,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설득하듯이. 사실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한대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안 드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래요. 나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게 더 편하시잖아요. 돈 받으시는 게 편하다고? 내가. 월 30만 원이면 수진이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계산기 앱을. 하루에 약 1만 원 정도? 시간당으로 치면 딱.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당 한 1,200원 정도 되네요. 1,200원. 그 숫자가 내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용돈도 생기시고, 저희도 마음 편하고, 서로 윈윈 아니에요? 윈윈.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수진이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볼펜. 나는 그 펜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단어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갑 김수진 며느리. 을 박정임 시어머니. 갑과 을. 나는 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결국 펜을 집었습니다. 왜 집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부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당연한 건가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나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정임. 내 필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글씨 같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월말에 드릴게요. 그렇게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나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계약서가 놓였던 자리를. 그 자리에 이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깨진 걸.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뭔가가 바스러지는 소리를.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장례식 때 썼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은 그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만 원. 그게 내 가치인가? 월 30만 원이면 싸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모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는지. 거실 천장 구석. 저 작은 점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서에 사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유찬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거실에서 과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할미, 나 목말라. 그래, 잠깐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컵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천장, 에어컨 바로 옆,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동그란 모양.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반짝였습니다. 렌즈처럼.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유찬아, 잠깐만 있어. 나는 부엌에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를 천장 아래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66세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 렌즈가 거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 중. 나는 그 카메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감시하는 거야? 유찬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할미, 뭐해?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유찬이 잘 지냈어요? 응, 잘 놀았어.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거실 천장을 향했습니다. 저 카메라. 저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수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필요가 없었겠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저녁을 먹고 유찬이를 재운 후 나는 거실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나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니? 수진이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CCTV요.
CCTV? 내가 되묻자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네. 요즘 애 키우는 집엔 다 있어요. 안전하려고요. 안전. 혹시 모르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수진이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대화가 끝난 것처럼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항상 켜져 있는 거야? 당연하죠. 24시간 녹화돼요. 24시간.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데? 어머님 오시기 전부터요. 왜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녹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유찬이에게 밥 먹이는 것도, 빨래 개는 것도, 소파에 앉아 한숨 쉬는 것도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거잖아. 왜 나를 감시하는 거지? 다음 날, 수진이가 출근하고 유찬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집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맥북. 나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 입력창. 나는 며칠 전 우연히 본 숫자를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 비밀번호 누를 때 본 숫자. 띠리링. 잠금이 풀렸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 거실 CCTV. 나는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나왔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파일을 골랐습니다. 어제 날짜. 더블 클릭.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 그리고 나. 소파에 앉아 있는 내 모습. 유찬이에게 과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이미, 더 줘. 그래. 하나만 더. 내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화면 속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게. 나는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내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실에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옆에 여자 2명. 친구들인가 봅니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 키우기 진짜 힘들어 죽겠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계시잖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니까 완전 보모지 뭐. 보모.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돈은 주고 있어? 응. 월 30조. 헐, 그것만?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싸지? 싸지.
그 단어가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 하루에 10만 원인데 월 30이면 완전 땡처리 아냐?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대박, 너 진짜 장사 잘한다. 시어머니 노동력 착취 크크크. 수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뭐,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 나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배신.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방문을 나서며 나는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작은 카메라. 저 렌즈 너머에서 수진이는 지금도 날 보고 있겠죠.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손이 식탁을 쓸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그 위에 며칠 전 놓였던 종이. 계약서. 육아보조. 업무협약서. 보수 월 30만 원. 30만 원. 완전 땡처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 내가 매일 청소하고 밥을 차리고 손주를 돌보던 이곳.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 사무실. 나는 직원. 아니, 직원보다 못한 싸구려 노동력. 그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싸게 샀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준 그 종이. 나는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작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수정사항본 계약은 일박정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 즉시 종료됨.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 그날이 될 거야.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처음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머리도 맑았습니다. 66년을 살면서 가장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걸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수정해둔 그 종이. 나는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계약 종료일 2024년 10월 15일 수. 오늘. 글씨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떨리던 손이. 7시. 유찬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미, 그래, 일어났니? 나는 평소처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의 체온. 할미,
배고파. 그래, 밥 먹자. 부엌으로 가서 밥을 말아줬습니다. 찬물에 세 숟가락만 며느리가 시킨 대로 마지막이니까 정확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7시 반.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 완벽한 메이크업,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목소리. 언제나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놓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내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봤습니다. 계약서. 이거. 나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네. 수진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맨 아래 줄. 계약 종료일 2024년 10월 15일 수. 이게 무슨 수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답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나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문제야. 수진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넌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월 30만 원짜리 보모로 받지. 어머님, 싸지. 완전 땡처리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 영상 봤어. 내가 말하자 수진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제 내 노트북으로 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 그건 난 보모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난 내 시어머니야. 유찬이 할머니고 66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농담. 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농담이었구나. 일시적으로 감정이 상하신 거예요.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정 아니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이건 내 인생의 끝장 계약이야. 유찬이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간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행 다니던 가방. 옷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도 많지 않았으니까. 사진첩 하나. 남편 유품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그럼 유찬이는요? 누가 돌봐요? 나는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랑 계약 끝났잖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찬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미, 어디가?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유찬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유찬아,
눈물이 찼습니다. 할미 잠깐 다녀올 거야. 언제 와? 조금 있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 아니, 올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나는 유찬이를 꼭 안았습니다. 귀에 속삭였습니다. 작게. 수진이 듣지 못하게. 유찬아, 내가 나한테 준 사랑은 공짜가 아니야. 유찬이가 내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건 진짜였어. 할미도 널 진짜로 사랑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나는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웃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야. 뭔데요? 그 계약서에 사인한 거.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봤습니다. 1502호. 아들네 집. 내가 석 달 동안 살았던 곳.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네. 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 중순, 가을이었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지원, 실버 일자리, 여러 페이지가 떴습니다. 나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실버 돌봄 지도사 양성 과정.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이제 난 나로 살 거야. 2025년 4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강남구 노인문화센터 3층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인 수료증, 실버 돌봄 지도사 과정 수료, 교육생 박정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집을 나온 그날, 나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임시 거처, 도곡동 노인 공동생활가정, 작은 방 하나, 6평. 하지만 내 공간이었죠. 누가 감시하지 않는, 누가 평가하지 않는, 그저 내 공간. 일주일 후,
노인문화센터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실버 돌봄 지도사 양성 과정 모집. 수강료 무료 자격증 취득 가능. 나는 신청했습니다. 면접 때 물었습니다. 66세도 괜찮나요?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여기 평균 나이가 70세예요. 오히려 젊으신 편이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젊다니. 수업은 힘들었어요. 아동 발달 심리학, 응급처치법, 영양학, 컴퓨터로 보고서도 써야 했습니다. 66년을 살며 배우지 못했던 것들. 처음엔 손가락 2개로 자판을 눌렀습니다. 한 글자 치는데 1분.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괜찮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을.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미,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유찬이. 내 손주.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유찬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 어디 있어? 울먹이는 소리. 아, 할미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미도 보고 싶어, 유찬아. 그럼 와줘. 엄마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누가 전화를 뺏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과로로 쓰러졌어요. 육아하고 직장 다니면서 무리했나 봐요. 엄마, 유찬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밥도 안 먹고 한 번만 와줄 수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느 병원? 삼성병원 7층 702호.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한 복도. 소독약 냄새. 7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의 목소리.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 민석이. 그리고 의자에 앉은 유찬이. 할미, 유찬이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안아줬습니다. 우리 유찬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의 온기. 6개월 만에 느끼는. 수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대 옆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나가시고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유찬이 아침에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해서 데리러 가고 회사 일하면서 애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버티다가 베이비시터 구했어요. 하루 1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큰 신뢰를 했는지. 민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없인 진짜 아무것도 안 됐어요. 다시 와주세요. 제발.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찬이가 날 찾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수진을 봤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돼. 네, 이젠 달라.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난 더 이상 공짜 보모가 아니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사람이야. 유찬이 할머니고 66년을 살아온 박정임이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날 필요로 한다면 난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야 해. 어떡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에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줘.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함께 상의하는 거야.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는 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건 다시는 꺼내지 마. 수진이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휘청거리며 민석이가 부축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심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허리를 숙인 채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개 들어.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해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그 어머님이 유찬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미, 우리 집 와. 나는 유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갈게. 진짜? 응, 진짜자. 유찬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녹였습니다. 6개월간의 아픔을, 모욕의 기억을, 모든 걸. 일주일 후, 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민석이, 수진이, 유찬이, 그리고 나. 가족.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유찬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가 공짜로 희생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란 걸.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으세요? 더 이상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정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정하자.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함께 만든 저녁을 나와 수진이가 같이 요리한 유찬이가 말했습니다. 할미 밥이 제일 맛있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덕분이야. 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천장 구석, CCTV가 있던 자리, 이젠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가 필요 없었으니까. 어머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유찬이 소풍인데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함께.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서가 없는, 더 이상 가격표가 붙지 않은, 그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진짜 집.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난 이제 나로 살고 있어. 가족 안에서도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